회계 정의. 회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관련된 모든 계산을 말합니다. 경제 활동을 전반적으로 해석, 설명하거나 의사결정을 위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포함되므로 회계를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영 활동을 숫자로 표현하는 기업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인식, 측정, 기록 및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업 실체에 경제적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측정 전달한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의 경제적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해 주는 게 회계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의 목적.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계 원칙에 따라 유용한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 정보가 필요한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 이 근로자, 이 경영자는 경영 결정이나 근로자 여러가지 이제 조건을 협상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죠. 또한 외부 정보 이용자인 정부기관, 또한 주주, 채권자, 거래처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와 근로자, 외부 정보 이용자인 정부기관, 주주, 채권자, 거래처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회계 정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까요? 첫 번째로 경영자, 이 경영자에게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자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실적에 따라서 또 투자라든지 뭐 부채 상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이 근로자는 그 고용주의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떻게 해요? 안정성이라든지 뭐 연봉 또 다양한 또 고용 기회 등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있겠죠. 회사 잘 돼 있으면 올해 성과금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권자는 뭐 돈을 이제 빌려준 사람이니까 이 돈을 갚을 상환 능력이 어떤지, 뭐 이자가 지급되는 게 뭐 적절히 지급되고 있는지. 회계 분류는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입니다. 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아까 주주, 채권자, 뭐 거래처 등이 되겠죠. 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혹은 우리 근로자 등이 해당될 겁니다. 이 세무회계는 이제 이용자가 이제 과세당국입니다. 국세청, 세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무회계하고는 구분 짓는 건 어려움이 없을 건데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좀 구분 지을 때 여러분들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이제 재무회계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작성 기준으로서는 이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회계 원칙입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특별한 기준이나 일정한 원칙 없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구분 지을 때 이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회계와 일정 원칙이 없는 관리회계, 또한 외부 정보 이용자 이용하는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 지으면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세무회계 작성 기준은 이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이렇게 각각의 이제 세법에 따라서 작성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까지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계 정의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보기 1번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이제 부기라고 배우셨죠? 장부의 부자, 기록이 돼서 부기가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부기입니다. 1번 아니고요. 2번 기업이 주주만을 위해 기업의 경제적 거래 결과를 화폐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주주만이라고 그랬죠. 제공해 주는 것을 할 때 여기 주주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잘못했던 말입니다. 세 번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볼까요? 기업이 관세관청에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 제출 과정이다. 요거는 답이 아니겠습니다. 답은 3번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1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보기 1번 기업이 채권자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도구 목적이다. 회계 목적 좀 이상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기록 계산하는 목적이다. 기록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요거는 부기 일단 좀 회계하고 좀 거리 멉니다. 세 번째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 목적이다. 여기 있었네요. 3번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다 3번입니다. 4번 자산 부채 자본의 평가 목적이다. 아니다 몇 번이죠? 3번입니다. 회계란 정보 이용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회사에 다양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회계 목적, 또 회계 정의, 회계 의의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기 1번 기업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아까 맞았죠? 아까 할 때 기억나시는가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세무회계 구분지어졌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재무회계,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는 관리회계, 그리고 원칙이 있다는 재무회계, 원칙이 없다는 것은 뭐다? 관리회계 구분이 있었습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주주, 채권자 등에게 이용되는 회계 정보이다. 주주, 채권자가 다 외부 이용자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3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원칙이 있다. 맞죠? 재무회계. 4번 경영자 등에게 이용되는 회계 정보다. 경영자라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부 이용자잖아요. 내부 정보 이용자니까 답은 4번. 4번은 뭐가 되는 거죠? 관리회계 되겠죠? 잘못된 것은 무엇이 됩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문제 풀어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고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학습했던 부분을 한 번 더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